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인공지능 알려주는 임동신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주제는 바로 분류입니다. 분류 역시 회귀와 함께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해보는 대표적인 지도학습에 해당됩니다. 바로 앞 시간까지 배웠던 회귀와 비교해가며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는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몸무게, 키, 점수와 같이 연속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수치형 변수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측하고 싶은 주제는 수치형 변수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나 기차가 지연되어서 오랫동안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교통수단은 단순히 좋지 않은 날씨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비행기나 기차가 지연될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사용하는 예측 방법이 바로 분류입니다. 분류는 이렇게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범주형 변수는 수치형 변수와 다르게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내가 탈 비행기가 지연이 될지 안 될지, 방금 받은 문자가 스팸인지 아닌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등이 모두 범주형 변수를 예측하는 분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문제를 이진분류, 영어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자 하는 종속 변수의 범주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겠죠. 만약 내일 날씨를 맑음, 흐림, 눈, 비 이렇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예측을 해야 한다면 범주가 네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범주를 예측하는 분류를 다중분류,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분류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분류 알고리즘이 어떻게 종속 변수를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병원에서 고혈압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독립 변수로는 사람들의 나이와 몸무게가 있고 종속 변수는 고혈압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2차원 그래프에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그려집니다. 보통 나이가 많고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고혈압 환자들이 많고 나이가 적고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혈압이 정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와 고혈압 환자가 아닌 범주를 잘 나누는 경계를 찾는다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예측이 가능하겠죠. 만약 몸무게가 80kg이고 나이가 50세인 사람은 이러한 경계가 설정된 모델에서는 고혈압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모델이라면 어떨까요? 1번 모델에서는 고혈압으로 분류가 된 사람이 2번 모델에서는 정상으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범주 간의 경계를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분류 알고리즘으로는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등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다음 실습에서 사용할 알고리즘인 의사결정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무고개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스무고개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면서 정해진 정답을 찾아나가는 게임이죠. 의사결정나무도 이와 비슷하게 정답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를 특정한 기준으로 계속해서 예 혹은 아니오로 나누고 각각의 확률 분포를 확인하면서 정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의사결정나무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분류를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하여 진행을 한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름이 10cm가 넘는지, 껍질 색이 빨간색인지, 무게가 1kg 이상인지, 껍질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씩 예 혹은 아니오로 구분을 하여 최종적으로 이 과일이 수박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의사결정나무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고 어떤 질문이 종속 변수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분류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니 실습을 통해 구체적인 모델링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